안녕하세요. 스몰토크 TV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있을 시즌 2, 골대녀 시즌 2의 본격적인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자 할 거거든요. 후토크로 해서. 그래서 그 평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하나 실제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있었던 경기예요. 토트넘하고 맨유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그리고 여기 호날두도 있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직접 뛰었었던 그 토트넘과 맨유 히트맵이에요. 그래서 이때 맨유가 완전히 3대 0으로 이겼죠.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이겼는데 그 당시에 터치를 보면 터치는 토트넘이 758번 그리고 맨유가 610번을 했어요. 터치를 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치를 토트넘보다 훨씬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 3으로 이겼다. 맨유가 이겼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수치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러나 평가는 어느 정도 수치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의견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수들 플레잉 점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플레잉 점수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선수 플레잉 점수 가이드라인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점수는 이 가이드라인은 말씀드린 절대적 기준치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치가 모든 걸 다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9점대를 줄 거는 어느 정도냐면 일단 무조건 팀이 승리해야 됩니다. 팀이 졌는데 무슨 뭐 혼자 아무리 잘해도 뭐 9점이 받고 뭐 높은 점수를 아주 높은 점수는 줄 수 없어요. 일정 이상의 수준의 점수는 줄 수는 있어도 9점대는 일단 무조건 팀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가 3 이상. 공격 포인트라 함은 정규 시간 내에 득점과 어시스트 이 두 개가 3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팀 승리하고 기선제압에 이 정도 되면 압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죠.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연습 경기였었지만 아나콘다하고 할 때 송소희 선수가 4골 2어시스트 했죠. 이런 경우 이제 9점을 줄 것이고 황소윤 씨도 마찬가지로 2골 2어시스트 했어요. 이런 경우 이제 9점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오리 선수가 탑걸하고 얼마 전에 했었을 때 3골 헤트트릭 했었죠. 그리고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플레이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9점을 준다라는 신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데 절대적 기준치 아니고 아마 계속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라는 걸 갖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점대, 좀 전에는 9점대, 8점대는 어떤 기준이냐면 8점도 일단 무조건 팀이 승리해야 합니다. 팀이 승리해야죠. 일단 8점 이상 받으려면 일단 팀이 승리해야 합니다.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팀이 승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게 8점, 9점의 조건이다 라는 것 갖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격 포인트 2 이상. 그래서 정규 시간에 득점 어시스트 해서 팀 승리에 압도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에 이제 8점을 주려고 합니다. 실내는 김민경 선수가 불나방하고 할 때 2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팀의 승리에 이때 불나방이라는 팀이 유일한 1패였었는데, 그때 승리에 엄청난 기여를 했죠. 김민경 선수가. 이런 경우에 8점을 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채아 선수가 월드클래스하고 할 때 2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이때 아주 치열했던 경기였는데,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어요. 이때. 준결승전이었었죠. 이런 경우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세이브, 그리고 승부차기 공헌으로 팀 승리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경우, 이런 경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누구냐? 바로 아이린. 액션이스타하고 할 때, 이제 필드골 슈퍼 세이브 진짜 이제 셀 수 없이 많았었고,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6골을 선방을 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8점을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절대적 기준치가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수치로만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가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팀 승리에 현격히 기여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 박선영 선수가 구척장신하고 할 때 뭐 엄청났었죠. 그래서 뭐 실제 그 이렇게 골도 넣었지만 일단 공격 포인트가 2 이상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구척장신하고 할 때 일단 그 팀을 이끌어 나간다라든가 하는 그랬을 때 완전 팀 승리에 절대적인 그 기여를 하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시켰죠. 그런 경우에 이제 8점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7점대 같은 경우에는 공격 포인트를 일단 기록을 해서 하면 뭐 줘야 되겠죠. 뭐 서동주, 전미라, 사우리, 에바 이런 선수들 이때 플레잉 점수, 경기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 일단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공격 차단을 잘하거나 슈퍼 세이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효범 선수, 차수민, 조혜련 등등 이런 분들이 잘 했었을 때 그때 이제 7점을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점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플레잉을 보여줬던 대다수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점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참여 시간이 좀 많이 좀 적거나 존재감이 좀 부족했던 플레잉,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적 기준치 아닙니다. 계속 업된 예정이고요.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지난번 레이팅을 했더니 점수를 좀 제가 좀 너무 짜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했어요. 지난번에 월드클래스하고 탑거라고 평가전을 했을 때 제가 뭐 3점도 주고 4점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무리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열심히 다 뛰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2 이상 5점 이상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레이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팀 퍼포먼스 평가에 앞서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토트넘과 맨유 실제 있었던 경기 히트맵이에요. 선수들 움직이면 나오는 건데, 토트넘이 맨유한테 0대3으로 크게 졌습니다. 아주 크게 졌죠. 0대3이면은. 0대3으로 아주 크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터치는 무려 758번, 맨유가 610번으로 훨씬 더 많아요. 이럼에도 0대3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수치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경기 결과에 큰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뭐 0대1로 졌다. 뭐 이 정도면은 제가 뭐 이렇게 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무려 0대3으로 졌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죠. 상대 진영으로 공격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가 토트넘이 이쪽으로 공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그 메뉴 진영인데 이쪽으로도 공격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 빨간 부분이 진짜 많이 왔었다는 얘기고,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얼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것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얽매이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럼 골대녀 팀 퍼포먼스 점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절대적 기준치 아니고요.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에요. 절대적 기준치 아니고. 일단 공격력 각 측면별로 항목별로 한번 평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력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5점이 만점인데 일단 다득점 승리.
그리고 골키퍼 슈퍼 세이브로 막힌 게 있지만, 그리고 공격력이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5점. 일단 득점은 다득점이 돼야 되고, 혹은 뭐 슈퍼 세이브로 막힌 게 있다. 하지만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다. 4점은 승리를 하면, 일단 골을 넣어야 승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골이 들어간 게 있죠. 그래서 공격력, 승리를 하면 일단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점 같은 경우에는 패배는 했지만 득점은 했고, 그리고 위협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2점 같은 경우 무기력한 공격력으로 패배를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점 같은 경우는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력을 말씀드릴게요. 수비력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정규 시간 내 클린시트, 점수를 안 줬더라는 얘기예요. 빵점. 뭐, 승부차기 가는 거에서 점수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골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규 시간 내 전반전, 후반전 내에는 점수를 주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잘한 거죠. 수비가 좋았던 거죠.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점. 실점은 1시점 했지만, 어쨌든 팀은 승리한 경우에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점, 2실점 이내로 패배. 그러니까 2점까지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비력 자체가 이렇게 큰 빵꾸가 보이거나 허술한 면이 보이진 않았을 경우에 일단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실점 이상 해서 패배한 경우는 이거는 뭐 두고 보고 할 것도 없어요. 뭐 10분, 10분, 20분 정도 하는데 3실점 이상 패배를 하면 2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절대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어떤 식으로 웨이팅을 할 건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엔 골키퍼.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 골키퍼를 넣었습니다. 일단 5점 같은 경우는 다수의 슈퍼 세이브. 그리고 승부차기 때 다수 맞아갖고 승리. 역시 승리를 해야 돼. 승리 못하면 다 5점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습니다. 팀의 승리에 모든 선수는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점은 결정적인 슈퍼 세이브로 팀 승리에 기여를 합니다. 결정적인. 몇 개, 약간, 그런 미스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아주 결정적인 슈퍼 세이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점을 하되, 너무 그렇게 어이없는 실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무난하게 그냥 상대가 잘해서 실점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3점. 그리고 실책으로 아주 본인이 골키퍼로서 실책을 해서 아주 크리티컬한 실책을 해서 승부에 영향을 준 경우는 2점을 레이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키퍼 레이팅 그 팀 퍼포먼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골키퍼에서 그 선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팀 퍼포먼스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닙니까? 다음에 식스맨이라고 하면 팀의 뎁스를 말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일단 교체로 들어가서 일단 시작할 때 후보 선수 시작을 했었지만 교체로 들어가서 꾸준한 경기력 이 선수가 투입이 돼도 경기력이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승리를 했더라. 이런 경우에는 5점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웨이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점. 승패와는 무관하게 교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력은 꾸준한 경기력. 팀이 어쨌든 승패와는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점에는 교체되자마자 팀의 경기력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팀이 패배가 됐다. 예를 들어서 후보 선수로 있다가 한 선수가 부상이 됐어요. 혹은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때 경기력이 확 차이가 나서 실점을 해서 팀이 패배를 하거나 혹은 공격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미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이 패배가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3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못 뛰는 경기, 이런 경우도 있죠, 사실. 식스맨으로서 사실 활약이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이럴 경우에 팀에 문제가 있는 거. 식스맨이 있는데 거의 못 뛰어.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식스맨의 실력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드러나서 거의 뛰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력에는 이제 부상 내역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부상이나 체력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일단 시작하고 끝이 일정하게 체력이 유지가 돼서 팀이 승리를 했다. 이럴 경우에 이제 5점을 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변화가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승패에는 뭐 영향을 못 준 경우, 이런 경우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 같은 경우 무난했어요. 체력 부분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부상자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막 한참 동안은 못 뛰는 경우,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상이 생겨서 식스맨과 이렇게 교체가 된다. 한동안은. 이런 경우는 3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럴 경우 2점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팀입니다. 절대적 기준치가 아니니까 계속 업된 예정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래서 계속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업데이트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 귀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감독 평가, 감독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감독의 팀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은 이제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객관적인 상위팀으로 평가받는 강팀의 승리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블라방하고 개벤저스하고 했었는데 개벤저스가 이겼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감독한테 5점을 줘요. 그리고 6대0으로 이겼다. 그런 경기도 6대0으로 이긴 그런 경기도 이제 감독한테 5점을 여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점 같은 경우에 세트 플레이 잘한 경우, 세트 플레이로 득점한 경우, 선수들이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선수에 맞춰서 어쨌든 준비를 많이 시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도 잘하고 수비수도 공격 가담이 아주 활발해서 경우. 그리고 교체된 선수가 득점을 했어. 단기간 내에. 이런 경우에 이제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3점은 승패와 상관없이 그냥 무난한 경기를 했을 때 이제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점은 3점 차 패배. 그리고 팀의 잦은 실책이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한데, 민망한데,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런 경우, 지적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해서, 미안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이제 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어떤 척도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승부욕은 뺐어요. 승부욕은 너무 주관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모든 선수들이 승부욕이 다 뛰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점수를 나눌 수도 없고, 팀별로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승부욕은 엄청나다. 다들 승부욕이 엄청나게 그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다들 승부욕이 뛰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경기도,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승부욕은 일단 빼고 이 6가지 척도로 팀 퍼포먼스를 레이팅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쭉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귀중한 의견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적 기준치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저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아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수들의 플레이ing과 팀의 퍼포먼스 레이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됐다고,
댓글과 따봉,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